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오전장의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후장까지 힘을 내면서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3%로 마무리되었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도 비슷한 패턴이었지만 종가는 1.1%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수급도 상당히 들어왔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행인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는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요. 반대로 2차원지 기업들, 배터리 셀 기업들은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주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면에 2차원지 관련주죠. 코스닥 내 2차원지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비록 오늘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4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의 수급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모두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HLB,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실리콘2, KT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고 규모는 많지 않았네요.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양식품, HLB, 셀트리온. 기관도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조금은 예상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2.5%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1.7%였죠. 또 다우지수도 1%의 낙폭이 있었고, 반도체는 무려 4.5%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거에 비한다면 국내 증시가 그나마 조금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전날에 급락하기 전에 고용지표를 앞둔 시점에서 그래도 빨간불로 버텨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날에 국내 시장은 장중 나스닥 선물지수의 급락과 함께 선제적으로 고용지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이 최저점이었고 오후장에는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고용지표라는 이벤트는 끝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실업률이 예상치를 부합했지만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 수요일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데이터 값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석 말 무렵에 이게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9월 18일로 말씀드렸죠. 그거는 지난달 FMC 의사록 발표 공개일이고 지난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상치를 보면 2.6%로 나와 있죠. 굉장히 예상값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예측치가 2%대로 진입을 했고 아마도 2.6% 또는 2.7%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고용지표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상치를 부합한다든지 조금은 높게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예상치를 부합하는 데이터 값이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는 만큼 예측값을 밑돈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하원이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이 표결이 될 예정이고 반사 이익으로 CMO 기업들, 그런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일정이 2주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재료 소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아니면 재료에 더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계속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CMO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흐름을 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다행히도 코스피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오후장에 조금씩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본다면 여전히 역별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은 코스피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한 차례 반등을 했었고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국내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이 저점이 될지 아니면 직전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00%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추석 전후 5거래일 동안의 코스피 등락률이에요. 추석 전에는 대체적으로 코스피의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추석이 끝나고 나서는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고 물론 상승폭은 0.7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14년 동안의 데이터인 만큼 평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보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석 전보다는 추석 다음 주 그때 시장 흐름이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투자를 해본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쯤에 코스피 대표 업종을 매수해 놓고 추석이 지났을 때 상승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과거 10년 동안의 데이터거든요. 제가 한국거래소에서 데이터를 뽑은 건데 PBR이에요. 쉽게 말해 청산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 코스피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의 PBR이 1.0이라는 것은 이 기업을 시장에다가 청산했을 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평균 수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장 가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0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다소 고평가되었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1.0을 밑돈다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 하나로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코스피 지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그런 기준을 세울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면 제가 가끔씩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여기 주황색 색깔 보이죠? 이거는 0.9를 밑돌았을 때 PBR이 0.9가 되지 않을 때고요. 또 빨간색은 0.8이 깨졌을 때입니다. 날짜를 보면 바로 코로나 때였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특수한 경우니까 대체적으로 PBR이 0.9가 깨졌을 때 그때는 조금 기다리고 나면 높은 확률로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가의 차트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9월 6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200의 PBR은 0.9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0.9가 깨졌을 때는 높은 확률로 시장에 반등이 나왔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22년 가을쯤에 0.9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200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던 것은 22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저점을 찍고 삼성전자는 2년 동안의 반등이 나왔죠. 때문에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1.0을 밑돈다는 것은 철저하게 저평가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0.9를 또 하회한다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코스피 위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9가 깨지지 않았지만 그 기준값에 굉장히 근접하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코스피가 오늘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피 200의 PBR을 봤을 때도 경계 라인까지 거의 근접하게 내려온 만큼 어쩌면 추석 다음부터는 다시 시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렇지만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직전 고점을 빠르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낙폭이 과대했다는 뜻이고 거기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 라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서는 확인할 것이 굉장히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 내리고 있고 또 반도체에 대한 전망, 물론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커다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부분이 많은 만큼 추석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게 직전 고점을 빠르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은 구분을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는 2년 동안 유지가 되었던 추세가 깨졌잖아요. 다 이런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추세 라인이 하나의 저항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AI 반도체에 대한 고평가 논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다소 낙폭이 과대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가격대 있죠? 7만원대, 그 정도 밴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의 정확한 지금의 위치,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코스피는 어떤 변화를 보였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데이터들을 꼭 참조해 보시고요. 스스로 다양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날씨가 다시 조금은 더워진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